안녕하세요. 추치이처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집니다. 특히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단순히 영양을 넘어서서 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약을 챙겨 먹지만 매일 3번 먹는 식사의 중요성은 때때로 간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음식 목록 나열이 아니라 왜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식단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감소하며 장의 운동성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골밀도도 감소하며 호르몬 분비도 변화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단백질은 동물성, 식물성 모두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달걀, 저지방 우유, 연어, 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대표적이며 식이섬유도 함께 제공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필수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무가당 두유나 칼슘 강화 두유 혹은 멸치, 시래기, 케일 등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생성되지만 노인은 피부에서의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외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변비,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전곡류, 시금치,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노화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며 이를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고구마, 당근, 케일 같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와 배변 활동에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므로 물 대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한국인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등은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김치나 된장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발효식품은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들기름, 아마씨유 등에 풍부합니다.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 평균 섭취량은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젓갈, 장아찌, 국물 위주의 식단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간을 싱겁게 하고 식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찜, 구이, 데침, 무침 등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지방 증가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달콤한 간식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마가린, 쇼트닝, 크림이 많은 제과류에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대표적인 해로운 성분입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베이컨 등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방부제, 나트륨, 인공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인산염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와 알코올입니다. 탄산음료는 단맛이 강하고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산성 성분이 치아를 손상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간 기능 저하, 수면의 질 저하,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소량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열량이 높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소화 시간이 길어 야간에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담즙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의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한 끼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현미밥 반 공기, 구운 두부, 나물 반찬 2가지, 김과 된장국, 그리고 사과 반 개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 보리밥 반 공기, 숙주나물, 깻잎 무침, 브로콜리찜, 된장국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간식으로는 무가당 요구르트나 삶은 고구마가 좋습니다.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 오트밀 또는 귀리죽, 구운 단호박, 삶은 계란 등으로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구성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하루 3끼 모두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나,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 조리 방법은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튀김은 피하세요. 셋, 식사는 되도록 규칙적으로, 과식은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외에도 식재료 선택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되도록이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는 영양이 가장 풍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보존제나 화학 처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의 온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뜨거운 국물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식도염이나 위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외에도 생활 습관 전반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음식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과 소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통한 건강관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남성 환자 어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7년간 약을 복용해 왔지만 최근 1년간 식단을 저염식으로 바꾸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며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어 의사로부터 약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는 음식이 단순히 보조적인 요소가 아니라 치료와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가 건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약을 줄이고 병원을 덜 가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출발점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가장 쉬운 시작은 무엇일까요? 첫째, 냉장고 정리입니다.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간식, 자극적인 조미료가 많다면 이를 줄이고 대신 채소, 과일, 견과류, 단백질 식품을 채워보세요. 두 번째는 식단 기록입니다. 하루 세 끼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를 간단히 메모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개선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식탁을 바꾸면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도 큽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영양 상태,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점검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것이 오래 먹는 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병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삶을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 꼭 챙겨야 할 음식,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수분, 발효식품, 오메가3. 2. 피해야 할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탄산음료, 과도한 지방. 3. 실천법 냉장고 정리, 식단 기록, 가족과 함께 식습관 개선, 정기 건강검진. 4. 핵심 메시지 음식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이자 예방법. 실제 의학 논문과 연구에서 밝혀진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필요량을 일반 성인보다 20% 이상 높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들수록 근육 단백질의 합성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면역세포와 항체 형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2019년 미국 노인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등푸른 생선을 3회 이상 섭취한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같은 논문에서 발효식품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높고 대사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내외에서의 사례를 보면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내과 전문의는 약으로만 조절되는 건강은 절반짜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음식이 갖는 역할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치료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요? 그래서 아래의 대표적인 Q&A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1. 하루에 몇 끼 먹는 것이 가장 좋나요? 보통 세 끼가 권장되지만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두 끼나 네 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규칙적인 시간과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질문 2.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네, 특히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튀기지 않고 굽거나 삶아서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질문 3.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나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12개 정도 괜찮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이 되지만 최근 연구에선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많습니다. 질문 4. 견과류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한 줌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질문 5. 김치도 발효식품인데 괜찮나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5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영양 불균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은 제한보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을 소량이라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사법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섬유질 중심의 식단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 급상승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음식의 즐거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은 삶의 기쁨이자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서 억지로 참고 맛없는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조리법을 바꾸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습관 역시 단번에 완벽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한 스푼 줄이기, 매일 한 끼에 채소 하나 추가하기, 물을 하루에 한 컵 더 마시기, 단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기 등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끼의 변화.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식단 예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2개,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나물 2가지, 사과 반 개. 점심, 고등어 구이, 보리밥 반 공기, 브로콜리, 시금치 무침, 김치 소량, 두유 한 잔, 간식, 무가당 요구르트, 호두 아몬드 한 줌,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계란찜, 바나나 반 개. 이처럼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 중심의 식단을 구성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식단을 억지로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나이 들수록 음식은 약보다 강력하다입니다. 건강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금부터의 한 끼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의사, 약, 병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야 할 음식, 단백질 근감소증 예방, 면역력 강화, 칼슘과 비타민 D 골다공증 예방,
식이섬유장 건강,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발효식품 장내 유익균 증가, 오메가-3 심혈관 질환 예방, 항산화 성분 노화 방지, 수분 탈수 예방, 대사 개선, 피해야 할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고혈압 위험, 설탕, 가당음료, 당뇨와 체지방 증가,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심혈관 질환 유발, 탄산음료, 술 칼슘 흡수 방해, 간 기능 저하. 실천 방법, 냉장고 정리로 시작, 식단 일기 작성, 가족과 함께 실천, 식재료 고를 때 성분표 확인, 무리하지 않고 서서히 바꾸기. 이 내용들만 기억하셔도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약보다 식사,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말 절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치 이처럼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을 주제로 검진 항목, 주기, 비용, 주의사항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